한니발은 이를 더 철저히 이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병사들이여, 그들은 우리의 기세에 눌려 감히 싸우지도 못한다. 우리를 무시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도망치고 있을 뿐이다. 눈앞에서 도시가 불타도 구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강하다고 할 수 있나. 삼터를 잃어버린 이탈리아인들의 통곡이 메아리 쳤다. 그 틈에서 한니발은 또 다른 질주의 기회를 노렸다. 만약 로마군이 큰 규모로 동맹 도시를 지키려 움직인다면 바로 그때가 대승을 거둘 최적의 타이밍이 될 터였다. 그러나 파비우스는 끝까지 격전을 피했다. 이제 한니발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초조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한데 상대가 전혀 응해주지 않는 이상 소모전이 되어버릴 위험이 컸다. 한니발의 관심은 온통 로마가 언제 방역에 나설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그는 파비우스가 불만에 찬 병사들과 동맹 도시의 원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겁쟁이라 조롱했지만 이제 그의 인내심에 불쾌한 경외감마저 들었다. 그는 진정 로마의 수호자다. 우리는 로마의 군대와 시민을 하나둘 약화시켰을 뿐 아직 로마라는 거대한 머리를 베지는 못했다. 한니발은 자신의 천막 안에서 지도 위에 말을 늘어놓았다. 이탈리아 반도가 그의 소나기 안에 들어와 있는 듯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로마시는 여전히 요새처럼 단단했다. 한니발의 군대는 여러 차례 소규모 전투에서 로마 보급 부대를 격파하며 노획물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파비우스가 정면으로 나서지 않는 탓에 큰 승리를 자랑할 기회는 없었지만 적어도 패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니발은 점점 더 공격적인 수단을 강구했다. 그가 원하던 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다.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탈리아를 사실상 카르타고의 영향권에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니발이 꿈꾸던 궁극적 목표였다. 어느 저녁 그는 병사들의 함성과 취사를 지켜보다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탈리아를 활보해도 정작 로마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면 승리는 완전치 않다. 더 과감한 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파비우스의 변칙 전략 앞에서 쉽게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웠다. 도발을 해도 약탈을 해도 파비우스는 응하지 않았다. 로마군의 인내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래도 한니발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파비우스의 전략은 분명 공고해 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로마는 커다란 공화정 체제였고 시민과 동맹국의 불만이 극에 달한다면 누군가는 파비우스를 끌어내리거나 혹은 더 공격적인 지휘관으로 교체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약탈하면서 로마 동맹들을 압박하면 언젠가 로마군 안에서도 우리와 싸우고 싶어하는 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한니발은 불길에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병사들의 함성을 유도했다. 우리는 로마군이 가장 조급해질 순간을 노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카르타고 병사들은 환호했다. 이탈리아 들판 곳곳에선 아직도 연기가 피어올랐고 무방비 상태의 동맹 도시들은 노략질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은 거대한 긴장 속에서 이어졌다.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은 천둥의 맹수처럼 으르렁대며 로마의 심장을 향한 길을 간절히 갈망했다. 그러나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침착하고 무감각해 보일 만큼 냉정했다. 그는 한니발에게 결정적 승부를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로마의 숨통을 유지했다.
불길은 점차 이탈리아에 번져나갔고 약탈당하는 동맹 도시들의 울부짖음은 끊이지 않았다. 동맹과 의지는 서로 균열을 일으켰다. 카르타고 군 안에서도 로마군 안에서도 점점 더 치열한 감정들이 용솟음쳤다. 그러나 한니발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열릴 결정적 전투의 순간을 기다리며 그동안 강력한 기동력과 약탈로 상대를 지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 단어가 아른거렸다. 로마, 그 불멸의 도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야망은 아직 살아있었고 파비우스가 아무리 인내심으로 맞선다 해도 언젠가 깊은 수면에 잠긴 맹수가 일깨워지듯 로마와의 대결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한니발이 바라는 최후의 결전이었다. 한니발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과연 이탈리아 전체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 파비우스는 싸움을 회피하면서도 한니발을 끝없이 괴롭혔다.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두 천재 지휘관의 대립은 아직 한 번도 터지지 않은 거대한 활화산과도 같았다. 한니발이 캄파니아의 풍요로운 들판을 불태우고 약탈을 마친 뒤 겨울을 대비해 풀리아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소식은 빠르게 로마 원로원에 전해졌다. 그곳에는 이미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독재관의 권한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휘 체계를 정비하고 있었다. 한니발이 아펜니노 산맥의 어느 길로 돌아갈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서야 합니다. 파비우스가 장군들을 모아 지도를 펴보이며 말했다. 아펜니노 산맥은 여러 개의 골짜기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풀리아로 가는 길은 제한적이었다. 파비우스는 주저없이 군대를 세 갈래로 나누어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쪽 통로. 제1군단이 살록의 좁은 길목을 지키면서 만약의 경우 강을 도하하는 적을 차단하게 했다. 중앙 통로. 파비우스가 직접 이끄는 주력 부대가 산골짜기의 가장 넓고 주된 길목을 봉쇄했다. 적이 대규모로 접근할 경우 이곳에서 결정타를 날릴 구상이었다. 동쪽 통로. 나머지 군단과 기병대가 배치되었다. 기병은 산길을 조금 벗어난 능선 위에 매복해 병사들을 지원하고 적의 측면을 교란할 작전이었다. 파비우스는 차가운 골짜기 바람이 헝클어진 망토를 흔드는 것을 느끼며 장군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우리가 그들을 이 골짜기 안에서 끝낼 것이다. 트라시메노에서의 치욕을 되갚을 기회다. 이번에는 로마가 포위망을 펼칠 차례다. 골짜기 곳곳에 이미 날카로운 함정이 준비되고 있었다. 바위 틈새에는 화살과 투석이 가득 쌓여 있었고 병사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전투를 상상하며 서로의 등을 맞댔다. 낮에 햇살이 산 그림자에 갇혀 서서히 식어가자 로마군 병사들은 더욱 예민해졌다. 호흡마저 가쁜 소리로 뱉어 내는 말들과 전우들의 발걸음은 숲을 너머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소리 죽여라. 한니발의 척후병들이 주변을 살필 수 있다. 어느 중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병사들은 곧장 허리를 숙여 숨소리마저 삼켰다. 말들의 코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고 마른 가지가 바스락대는 소리가 변경 한가운데까지 스며들었다. 기병대의 말들은 불안한 듯 땅을 긁어댔고 이따금씩 코울음을 토해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면 천이 떨어질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장교 한 명이 조용히 다른 지휘관에게 말했다. 그들은 곧바로
병사들에게 망토를 여미라고 지시했고 마른 통나무를 비축한 곳으로 이동해 작은 모닥불을 준비했다. 다만 연기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가림막을 세워 철저히 주변 시야에서 숨겼다. 트라시메노와 트레비아 전투에서의 참패가 머리를 스쳐가는 병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만큼은 승리의 기회가 찾아왔음을 느꼈다. 우리는 무턱대고 달려들어 패배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전령병이 병사들을 돌아다니며 격려했다. 차분히 명령을 따르고 진영을 유지한다면 한니발을 골짜기 안에 가두고 융단처럼 짓밟을 수 있을 거다. 병사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뒤섞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산골짜기를 휘감자 로마군은 매복 지점을 재점검하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높은 절벽 아래에는 오래된 통나무와 바위를 굴려 떨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차에 실린 돌더미들은 적의 선두가 지나갈 때 폭우처럼 쏟아부을 작전이었다. 기시는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다. 파비우스가 조용히 하급 장교들을 모아 당부했다. 고지대 바리케이드. 투석병과 궁수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숨어 있었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적이 접근하면 일제히 돌팔매와 화살 세례를 퍼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골짜기 기병 돌파. 한쪽 골짜기에는 로마 기병이 말을 세워두고 적이 혼란에 빠지면 곧바로 아래로 돌진할 계획이었다. 산길 양편의 보병 배치. 경무장 보병은 앞쪽 협곡 입구를, 중무장 보병은 뒷방향을 지키며 한니발의 주력 부대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맞물린다면 한니발의 군대는 완전히 봉쇄될 터였다. 병사들은 추위를 견디며 방패와 창을 점검했다. 야간에도 빛을 숨기기 위해 횃불을 최소화하니 군중 속에서 낮은 목소리와 가죽끈이 조이는 소리만이 가늠하기 어려운 공포감을 만들어냈다. 한니발은 재빠르고 교활하다. 설령 우리가 이곳에 매복하고 있다는 걸 알더라도 그의 군대가 통로를 강행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파비우스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로마의 함정이 제대로 작동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만약 틈이 생긴다면 즉시 포위망을 좁혀라. 절대 적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시간이 흐르면서 골짜기는 점점 어둠에 잠겼다. 파비우스가 이끄는 로마군은 고요 속에서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언뜻 들려오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나 말, 울음소리는 먼 산등성이에서 섞여 울렸고 로마군 진영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정말 한니발이 저 길로 오는 건가? 한 병사가 매복 지점에서 속삭였다. 옆 병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다른 길로 돌아가기엔 시간도 늦었고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울 거야. 아마도 여길 통과해야 풀리아로 갈 수 있을 테니. 골짜기의 서린 분위기는 폭풍 후 전의 침묵처럼 팽팽했다. 모든 병사가 손에 힘을 주고 창과 방패를 붙들었다. 투석병들은 투석구를 더 조이고 궁수들은 화살, 깃을 살짝 만지작거리며 언제라도 활을 당길 준비를 했다. 곧 온다. 곧 올 거야. 한 병사가 어둠에 잠긴 산길을 응시하며 비장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멀리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돌이나 자갈을 밟아 미끄러지는 듯한 미세한 마찰음이 골짜기 아래에서 울렸다. 로마군 병사들의 심장은 마치 동시에 뛰는 듯한 거대한 진동을 느꼈다.
저기다. 한니발의 군대가 차가운 밤 공기가 골짜기에 내려앉고 어둠 속에서조차도 로마군의 긴장된 호흡이 거칠게 들렸다. 이 산길에서의 결전은 로마가 경험한 바 없는 매복 작전의 정수가 될 것이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여전히 중심에 서서 착잡한 표정으로 멀리 보이지 않는 산길을 노려보고 있었다. 로마군이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한니발이 쉽게 걸려들 인물이 아니지. 파비우스는 한니발이 로마의 매복을 간파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결심을 했고 병사들 역시 자신의 명예와 로마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골짜기 너머에서는 금속과 말발굽 소리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로마군은 드디어 숙적을 맞이하려고 했다. 아펜니노 산맥의 골짜기들, 이제 곧 숨막히는 함성과 함께 거센 격돌이 벌어질 전쟁의 무대가 될 터였다. 각자의 운명이 엇갈릴 이 전장에서는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서사가 다시금 펼쳐질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한니발은 이미 새로운 책략을 꺼내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파비우스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다. 한니발과 로마군의 긴장된 대치가 폭발적인 전투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산길을 에워싼 고요는 이제 더 이상 평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침묵이었다. 깊은 밤 골짜기에는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달빛조차 가리워진 하늘 아래서 로마군의 병사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잠복해 있었다. 이미 수차례 한니발의 기습과 계책에 혼쭐이 났던 그들은 이번에도 무언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경계태세를 유지해라. 적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한 백부장은 낮은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길고 칙칙한 겨울의 밤 공기가 그의 목소리에 묵직한 긴장감을 더했다. 병사들은 서로에게 신호를 주고받으며 갑옷과 방패를 재차 고쳐매었다. 그러나 오랜 대기 속에 망각해버린 공포가 서서히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언덕 너머로 기괴한 빛이 번뜩였다. 처음에는 멀리서 깜빡이는 작은 불씨처럼 보였으나 점차 불길이 커지며 붉은 빛이 병사들의 시야를 잡아 끌었다. 불이다. 저 불은 무엇인가?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인파처럼 퍼져나갔다. 장교들은 언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를 죽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들 역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다.